노숙을 가장 빨리 나가는 그랍토 페스탈륨속이나 두들레아 품종 외에 두 번째로 추위에 강한 이제 품종이 있는데요. 바로 에케베리아가 있고 세덤, 파키피텀 정도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에케베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에케베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케베리아는 보통 이제 아이보리, 라우이, 파랑새, 지금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매혹의 창들, 그리고 백봉, 그리고 이렇게 울긋불긋 이제 색감이 예쁜 누다, 그러고 대부분의 이제 창들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이제 좀 강한 아이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보이는 에케베리아 속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에케베리아가 국내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키우기가 아주 이제 다른 품종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에케베리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덤류인데요. 세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슬 모양의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키우고 있는 세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라울입니다. 라울, 그 다음에 녹기란, 명월, 홍옥, 오로라, 송록 등의 아이들인데요. 옛날 구슬얼길 같은 경우는 옛날 다육이라서 요즘처럼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았답니다. 그 세 번째 이제 파키피덤인데요. 파키피덤인데 이제 파키피덤과는 좀 다른 아이입니다. 파키피덤은 이제 두들레하고, 파키피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이제 베이비 핑거, 후레뉴, 천대존성, 아니면 이제 성미인, 월미인, 뭐 달마미인 이라고 많이 불리어지는 이제 미인 종류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통하고 아기 엉덩이처럼 이렇게 귀여운게 생겼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인기가 많아서 많이 이제 다져진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높았었는데 현재는 가격대도 많이 떨어져서 파키피텀 같은 아이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묵었던 아이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키피덤 아이들을 조금 영상으로 아마 파키피덤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이 후레뉴일 겁니다. 후레뉴 자체가 묵으면 오렌지빛이 강한데, 올해는 제가 위치를 그늘에 두고 키웠더니 이렇게 진한 오렌지빛 색은 보여주지를 않네요. 그리고 후레뉴 자체가 자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뭐 키우는 데서는 키우는데 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육이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가격대가 높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참 꺼려졌는데요. 요즘은 뭐 대풍군생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후레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베이비 핑거입니다.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던 그 품종 중에 하나고, 키우는데 까칠하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하나쯤 키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이 겨울에 참 강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나 다육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분갈이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을에 많이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1년 주기로 분갈이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참 울긋불긋 이렇게 이제 겨울 기온차 때문에 다육이들이 예뻐지고 있는데요. 다육이가 예뻐지려면 많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온도차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을 빨리 서두르는 거고요.
노숙을 빨리 나갈수록 아이들은 봄철에 강한 발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주는 노숙 순위에 들어가는 품종들을 잘 정보를 찾아서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추위에 강한지 약한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노숙으로 들어가야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상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보여드렸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라토펠라툼 속,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 그 다음에 세덤, 파키피덤, 두들레아 같은 아이들은 3월이 시작된과 동시에 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기예보를 보고 나서 대략적으로 영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다육이 거리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잠시나마 베란다에 다시 들여서 냉해 피해를 입지 않게 만드는 게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겠다고 영하에 떨어지는 온도에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겨울 동안 힘들게 키우고 정성을 쏟았던 부분이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한성이 좋은 세 번째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 영상에 보이는 이제 에오니움 속 아이들인데요. 보통 이제 뭐 카라솔이나 뭐 카랑코에, 크라슐람 속, 알로에 속, 뭐 많습니다. 염자, 우즈목, 당인 이런 품종들의 아이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제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리고 있는 이제 얼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겨울에도 자랍니다. 잘 자라긴 하지만 강한 추위에 약하고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한 3월 한 중순 정도에 나가거나 아니면 기온을 봐서 영상 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솔이나 유적꽃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